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 들어 7개월간 11.12% 올랐습니다. 이 기간 두 자릿수 누적 상승률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서울 4.33%, 경기 14.17%, 인천 15.65%로 모두 지난 한 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는 중개 수료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현행료율의 절반이라는 영업 방식을 유지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가 절반가량 낮아지게 된 가운데 기존의 반값 복비를 내세우던 업체들은 중개 보수 인하 정책에 호응해 복비를 더욱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이 배출 중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전세대출, 비대면 담보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모두 신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은행도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잔금과 중도금을 비롯한 집단 대출의 큰손 역할을 하던 NH농협은행과 지역 단위 농협이요.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요,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휴대폰으로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까지 여기서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이 시간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 모실게요. 대표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말도 많지만은요, 저희가 좀 자주 접하는 이야기가 바로 공급이 부족하다일 겁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강의 주제가요, 이런 공급량 부족 현상이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빌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공급량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권과 수도권 지역이요. 특히 서울권역은 올해 내년에 절절반으로 그만큼 입주량이 감소가 심합니다. 이런 아파트 물량이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빌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주택 공급, 서울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에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요. 주택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집값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올 상반기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즉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집을 필요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은 많이 줄었지만 반대급부로 빌라 시장의 거래량은 대폭 늘어나서 올 상반기에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의 그런 매매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을 꼭 고집할 건 아니고요. 아파트의 청약이나
매수가 어렵게 된다라고 볼 때는 이런 대체제로서 다세대나 빌라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대출 중단, 뭐 대출 규모를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권에서.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으면 특히 또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셔서 투자하시고 매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두 번째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앞으로 개발이 되거나 앞으로 큰 이슈가 나와서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미리 찾아서 선점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의 삼박자 뭐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으면서 큰 폭의 시세 차익 거기다가 향후에 재개발이 돼서 정말 돼서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지역이 되는데요. 오늘 그런 지역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 주목하시고 투자의 그런 방향을 잡아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택 공급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주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집값은 오르고 있죠.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정말 펄펄 끓는 집값, 서울의 절반이 20평대가 15억, 30평대가 20억이 8곳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 상승폭, 최소한 2배에서 많이 오른 곳 같은 경우는 3배 가까이 평당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지역은 20평대가 거의 20억대를 돌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송파 권역도 기다리고 있다. 또 30평대도 18곳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예전에 저평가돼 있던 집값이 아주 높지 않았던 관악구, 노원구, 은평구도 30평대가 15억, 평당 뭐 5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점점 더 없고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느냐.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 아파트를 뭐 1, 2년 안에 정말 찍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큰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잡고 입주 때가 최소한 4, 5년에서 5, 6년, 뭐 재개발 같은 게 예전에는 뭐 말 나오고 10년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문제를 당분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가장 그 고민거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인허가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그냥 질 수 없겠죠. 인허가를 먼저 맡아야 거기에 따라 공사도 하고 입주가 되는데 주택 인허가가 급감한다는 뭘까요? 앞으로 새 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공급 절벽 현상이 뭐 올해 내년에 끝날 게 아니고 내년에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당이 잡든 차기 정부에서 이런 수요와 공급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지난 정부보다 36만 호가 감소했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세훈 시장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제한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왜 올라갈까요?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폭등한다라고 표현할 정도 가격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인허가가 감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규 주택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겠죠.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하든 아니면 기존 매물들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매매가 좀 많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매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양도세 50%, 60%, 70%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증여나
뭐 임대사업자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주택 공급 물량, 기존 재고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서울권역은 정비사업으로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은 거의 강남권역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집값 상승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재개발 중심으로 활성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차후 정부에 들어서거나 뭐 대선을 앞두고도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거나 재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를 미리 가져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이나 예정지 투자는 소액 투자로 서울 도심권의 입지가 확실히 좋은 지역에 신축 브랜드 대단지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소액 투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소액 접근이 가능한 지역 선점해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신내 역세권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TX A 노선이 개통됩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의 공통점 뭐다? 바로 GTX가 개통되는 지역, 역세권역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A 노선은 공사 중에 있고요. GTX A 노선이 여신내 역세권역에 들어오면 땅값, 집값 어떻게 될까요? 정말 폭등할 수밖에 없다. 확실한 호재를 갖추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여신내 역세권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일부 지역은 정말 낙후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꼭 해야 되는 지역이고요. 그에 따라 공공방식, 개발 방식으로도 일부 지역은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개발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개발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지역을 콕 집어서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개발의 진행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과 향후 2,000세대에 가까운 브랜드 대단지의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의 3박자를 갖춘 지역, 바로 또 이곳을 주목하실 지역이 있는데 바로 어디냐고 하면 바로 성동구, 마용성 지역 중에 성동구고요. 그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용답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복합센터 개발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답심리 5호선 용담 역세권, 더블 역세권이고요. 5호선, 2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 강남권, 한정거장만 내려가시면 바로 성수역입니다. 성수동의 최고가 아파트와 성수 IT밸리의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1억대 초반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용두 1구역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주가 다 끝났고요. 이제 고급 브랜드의 대단지 1,70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차후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을 얻어갈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변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개발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집가 상승과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담 역세권 재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후도가 심각합니다. 40년대 이상 건축물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주민 개발에 대한 열의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지 브랜드 타운의 그런 아파트 단지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동구 용답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혼란을 많이 느끼시는 부동산 시장이죠. 지금 공급난이 예상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저희 봐야 하는 지역들도 짚어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게 빌라잖아요. 빌라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분간 3기 신도시 입주 5, 6년, 6, 7년 후 전까지는 공급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공급량을 늘려야 하고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풀어줄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서울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개발의 그런 가능성이 그리고 재개발 활성화가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올해 가시기 전에 승부를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으로 공급은 계속 줄어들죠. 수요는 늘어나죠. 집값 상승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승부를 걸으셔야 되는데 지금 집값 상승 폭이 굉장히 크죠. 대출도 어렵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즉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재개발 추진 예정 지역에 또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선점을 해서 소액 투자를 해 놓으시면 향후 정말 20, 30억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연신내 역세권과 용담 역세권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GTX 개통이라는 큰 호재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민간 방식의 개발 예정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답동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배후 주거단지이고 성동구란 입지적인 강점이 워낙 큰 지역입니다. 특히 용답 1구역이 올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용답 2구역과 3구역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용담 역세권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는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상의해서 임장활동을 통해 투자하실 때 큰 수익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스터 재개발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슈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자, 예고된 공급난 속에서 우리는 재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에 빌라를 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빌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인데요. 자, 2호선 용담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첫 번째로 빌라, 다세대 주택 찾아볼 곳은 성동구입니다. 자, 성동구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볼 곳은 용답동이거든요. 여기 주택 한번 만나볼까요? 네, 먼저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탁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역 답심리, 용담 역세권,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이면 바로 성수역입니다. 성수 IT밸리 정말 핫플레이스 지역, 그리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요. 하단부 쪽, 한강변 쪽으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숲 역세권 쪽으로 최고가 주상복합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수 IT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서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는 성수동의 동생으로서 그런 뛰어난 입지적인 강점과 시세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쪽으로 가시면 두 정거장이면 청량리 역세권, 지하철역으로 20, 30분 대면 도심권, 20분 대면 2호선 라인의 강남권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고요. 청량리, 도심, 삼성 역세권, GTX, A, B, C 노선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의 호재, 또 청량리, 도심, 삼성 역세권역의 개발 압력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호선, 5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청량리, 서울, 삼성 역세권, GTX 환승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삼성동 GBC와 또 청량리, 전농, 답심, 뉴타운의 그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노후와 낙후화된 집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지역이 향후에 2000세대의 브랜드 대단지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한강변 접근성 좋죠. 성수 역세권. 바로 옆쪽으로는 청계천변이기 때문에 청계천의 뷰와 또 공원의 조망권까지 얻어갈 수 있으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수혜를 앞으로 크게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1700세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용답 1구역이 이제 분양과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워낙 노후화된 주택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세는 투룸 기준으로 한 4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임대 수요가 워낙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2억 8천, 9천, 3억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는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고 할 때는 뭐 1억대 초반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용답동의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역세권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의 압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두 번째, 더블 역세권 내부 순환로에 정말 뛰어난 교통망과 GTX 3중 트라이앵글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규모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용두 1구역의 개발 사업들, 청량리 역세권, 다양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한 미래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기대감에다가 풍부한 수요 보시고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성동구 용답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지나는 연신내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두 번째로 저희 가볼 곳이 연신내역 역세권입니다. 개발 호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개발에 관련된 기대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역의 주택은 어떨까요? 네,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들이 거의 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큰 개발 이슈들이 숨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지역들이 개발이 확정이 돼서 큰 시대 차익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역에 GTX 거기다 A 노선이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옆쪽으로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3번 출구 쪽으로는 공공 방식의 개발, 나머지 중에서 일부 지역은 민간 방식의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본격화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강점이 큰 지역이고요.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또 서울시의 그 신전략 거점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고요. 또 GTX A 노선을 이용하시면 삼성동과 판교까지 10분대, 30분대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 지역이다. 또 저층 노후 밀집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앞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의 압력이 크고 많은 지역들이 또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은평구가 아니고 새로운 금평구로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상 시세를 말씀드리면 약 3억대 중후반. 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신내 역세권 왜 이렇게 가격이 높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격대가 주변의 지역보다는 좀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앞으로 재개발 확정과 재개발 진행에 따른 큰 폭의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요.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실제로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1억 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세 가지. 첫 번째로 서울 서부권을 대표하는 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됐고 더블 역세권 최고의 입지적인 강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GTX A 노선과 신분당선 개발, 연신내 역세권 개발 사업에 가장 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노후 밀집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있고 따라서 그런 개발
예정지를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고 투자할 때는 큰 폭의 세 차익 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지역이 낙후돼 있는 만큼 재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역세권에서 만나본 주택이었고요. 자, 1대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양동과 연신내, 용답동의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전략에 대한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박일권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문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들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 부동산 중에서도 상가의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 치솟는 이 상가 가격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상가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에 투자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역시나 아파트가 맞는 거고요. 이 아파트 선호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워낙 인구 밀집도뿐만 아니라 직접도 자체가 서울 쪽과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낮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 주택 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대출 같은 경우에도 가계 대출 중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쪽에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농협 같은 경우에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현재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올해 발생이 될 금액들을 모두 대출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썼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농협이 끝났으니까 다른 은행들도 하나씩 대출을 막아 나가겠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이 주택에 대한 구입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금액이 커져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거주 위주로의 대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많이들 집을 사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집값 떨어지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에서 테이퍼링 등 계속적으로 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율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 중요한 거는 그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자, 내년 대선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당장 내 집을 사는 분들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자녀들한테 아파트 하나 아니면 집 하나 마련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당황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지만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상가 쪽을 투자를 해서 자산 증식과 함께 향후에 아파트를 노려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요즘에 상가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에서 21년, 19년에서 20년 사이에 가격 상승이 약 20%가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가격 상승은 약 20에서 약 40% 사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코로나 사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차 상황, 자, 바로 공실률은 높아지고 권리금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하기에는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상가를 투자 안 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투자 수익을 놓고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해서 상가 쪽에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거주용 부동산 규제 약 5년 전, 4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자, 그때 이후에도 상가 가격의 상승률은 낮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쳐다보지도 않았었고요. 단순히 수익률만 따져서 투자가 이루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자, 20년도부터 상가 가격의 상승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코로나 사태로 임대 상황도 최악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마련이 돼버렸다라는 건데요. 자,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출도 조여오고 규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든 것들이 엄청난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상가 쪽으로 아니면 이런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대부분들 좀 옮겨 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주변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다가 치고 빠지는 식의 투자가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익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부동산 쪽에서 단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쪽으로 옮겨 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현금 가치의 하락으로 가격 폭락은 불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바로 높아질 수 있는 금리와 밑받침이 되는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큰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기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외국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을 경우에도 그 분명히 크게 히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버티기 힘든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지는 렌트프리 기간까지 따져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월세가 나오는 기간 자체가 점점 더 줄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그 렌트프리 기간, 그러니까 임차료를 안 받고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를 하는 기간들이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이 렌트프리 기간들이 약 6개월 이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1년 중에서 절반을 월세를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를 하실 때에 해결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광역시 중심 지역에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새롭게 생겨나는 그러니까 지방 침체된 도시에서 뭐 새롭게 생겨나는 상가 건물 뭐 그런 데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부실대학교 인근 상가도 역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쪽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주변에 업무단지 및 대기업 사무실이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신규 분양하는 사무실 그런 것만 노리실 게 아니라 자, 오래된 상가더라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곳을 차라리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 가능한 썩은 상가들, 오래된 상가들, 노후된 상가들 분명히 이런 것들 월세는 적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향후에 바뀌어 나갈 곳들, 자, 개발이 가능한 곳의 상가들은 향후에 새로운 상가나 아니면은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을 확률이 있는 곳들을 노리신다라면 월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시세 차익으로 단기간 내에 몇 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 바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러한 기회 있을 때 분명히 잡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새 상가, 깨끗한 상가만 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되고 건물 외벽 헐고 이런 곳들이 월세 제대로 받을 수나 있을까 싶으신 그러한 곳들을 노려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더 나은 수익률이 향후에 차익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러한 곳들이 어디이고 향후에 개발 가능한 곳의 상가가 어디 있고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셔서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액을 투자를 하시더라도 향후에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가들을 노리신다라면 지금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청약도 같이 넣을 수 있으면서 향후에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 이 상가의 가격이 치솟는 이유 살펴보고 왔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상가의 인기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상가를 비롯한 모든 부동산, 입지와 호재가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 다 따져가지고 두 곳으로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전문인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첫 번째로 강남 3구 중에 서초구 서초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부근인데 저희 이 주변의 직장인들이나 대학생의 수요도 궁금하고 입지부터 호재까지 어떤 거 보고 계신지 만나볼까요?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지역 설명을 해드리면서 저는 무조건 강남 지역은 꼭 하나 넣어서 항상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강남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 지역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주변 일대 학군, 학원가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 그리고 대규모 법조단지와 강남까지의 접근성, 바로 강남 옆이니까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 바로 서울 교대 바로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남부터미널역이라든가 바로 이쪽 일대, 3호선으로 그리고 2호선으로 역들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가까운 역에서도 5, 6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니까 멀지 않은 곳에 모든 교통 여건들이 잘 이루어져 있다. 자, 그리고 서울 교대까지 도보로 약 1분에서 2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이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조단지까지도 걸어서 약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쪽 일대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세컨드 하우스로 실제로 이쪽을 많이 이용들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린 교대 이 아래쪽 지역 같은 경우에 서초구 서초동 지역에서 서초구 지역에서 부촌 지역으로 좀 유명했었던 지역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큰 저택들도 많이 위치해 있는 곳이면서 조금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노리시기보다 지금 당장 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우리 자녀, 신혼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지역들 한번 노려서 한번 투자를 나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경부고속도로 아래쪽으로 또 길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조금만 지나가게 된다면 바로 강남역 일대 대규모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강남 역삼동 쪽 일대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직주 근접 여건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지적으로도 완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최근 들어서 서울 내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낮아지는 주택 보급량으로 인해서 집값들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누구나 잘 아실 것 같은 상황인데요. 일단 이 서초구 서초동 내에 인근에 있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입니다. 약 13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죠. 자, 나홀로 조그마한 아파트, 소형 평수대의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입니다. 자, 방 2개짜리가 이 정도 가격인 거에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더 좋은 입지에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쪽 주변 일대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됐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향후에 이 지역의 미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대들이 치솟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파라군의 가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더욱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서초구, 서초동 지역, 서울대 많이 보내기로도 유명한 지역이니까 이러한 것들도 노려서 투자에 나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치동까지 학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풀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이쪽에 지금 막혀 있었던 도로가 이제는 뻥 뚫리게 되면서 바로 삼성동까지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류의 이동량과 함께 이쪽 주변 일대 더욱더 큰 개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자, 서울 2030 플랜에서도 이것과 함께 맞추어서 이 업무 지역들의 계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서리풀 터널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이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복합 업무 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자, 더욱더 호재로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주시설, 집들,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업무 시설들이 더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욱더 큰 호재 작용이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 2030 플랜의 이쪽 일대, 강남과 서초 일대의 업무 지역으로서의 개발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곳들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더욱더 큰 수익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교대까지 바로 앞입니다. 자, 집이 이쪽에 있고요. 학교, 서울 교대까지 바로 집 앞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수요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자, 매매 가격 5억 4천에서 5억 6천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을 약 5억 전후로 내다봤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 전후 금액대가 형성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5천 기준으로 잡아봤습니다. 5천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부동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던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지금은 소액으로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실거주도 하셨다가 아니면 나중에 월세 받는 목적으로 전환을 하셔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쪽 일대 지가 그러니까 땅값 자체가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점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초동 내의 부촌 지역입니다. 서초구, 특히 이 강남 일대에서 부촌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강남 최고의 학군과 그리고 서울 교대가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대형 업무단지, 법조단지가 집 앞에 위치해 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개발 호재가 바로 인근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미래의 가치는 든든하다라고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강남권은 꼭 생각해봐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전무님께서 보시는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이었고요. 다음은 상가라고 합니다. 상가 찾으러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전무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인데요. 자, 경의중앙선 지나는 신촌역 부근에서 이번엔 근린 상가 유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가격은요. 약 2억 6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상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가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는 이유도 오늘 좀 짚어주셨는데 자, 서대문구 대신동인데 여기 상가 입지랑요. 주변에 기대되는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서대문구 대신동 이쪽 상가는요. 자, 수익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자체가 쉽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자, 자연경관보존지구 바로 뒤쪽에 큰 산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연대, 신촌에 있는 연대 바로 앞에, 자, 이대 바로 앞입니다. 자, 이쪽 일대, 하숙촌 지역으로 아니면 이 위쪽, 뒤쪽 지역으로는 좀 고급 맨션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급 주택가들과 이런 대학교 바로 앞쪽에 형성되어 있는 입구 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쪽으로 자그맣게 있는 이런 상가가 되겠는데요. 입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지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집 앞에 여성 안심 귀갓길로 큰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대, 이대가 바로 앞에 있다. 자, 아래쪽으로 신촌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촌역 일대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상권들. 자, 이쪽 상권은 정말 든든합니다. 하지만 비싸다라는 점이 가장 단점이 될 것 같고요. 자, 그와 함께 경제 상황을 좀 많이 탄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쪽 지역을 꽉 채워줬었던 관광객들이 확 줄어버리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쪽 지역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버텨주는 상권이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서대문구, 자, 그리고 마포 일대와 이쪽 아연 일대가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자, 광화문 업무지구까지도 쉽고 빠르게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아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 대신동 쪽에서 신촌까지, 신촌 일대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도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광화문대까지 자, 차량 이용해서 7분, 뭐 대중교통 이용해서 13분이면 도달 가능하고요. 자, 서울시청까지도 약 15분에서 20분이면 도달이 가능합니다. 종로까지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겠고요.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업무 밀집 지역입니다. 대규모의 일자리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까지도 약 20분 정도, 16분에서 17분 정도면 도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면 지금 마포 일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서대문구 지역에도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은 편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의도권까지도 쉽고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면서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대. 집 앞에 약 3분에서 4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됩니다. 자, 학생 수와 교직원 수 다 해서 약 2만 5천 명 정도. 자, 그리고 연대 30초 거리입니다. 연대 동문까지 30초 거리인데요. 학생 수와 임직원 다 포함해서 약 3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이 주변 일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초중 고등학교 그리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이제 병원 임직원 약 7천 명 정도가 되겠고요. 자, 장기로 투숙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살 집들이 필요하겠죠. 이쪽 지역들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촌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정도가 걸립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거는 신촌역 인근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쪽 일대 이미 뭐 대학로 상권들 형성이 되어 있고 이대 상권, 뷰티 상권 뭐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이쪽 지역을 투자를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월세가 밑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숨겨져 있는 상권을 수익률을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포 일대 뭐 서울 2030 플랜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한다. 자, 그리고 마포 쪽에서도 개발이 나선다라고 하고 실제로 신촌 이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이 죽어가고 오피스텔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상가입니다. 상가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잘 나온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매매 가격 약 2억 6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임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한번 계산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출 받으시고 실투자 금액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도 소액으로 괜찮은 월세 받아가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는데 자, 제가 앞서 이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재개발,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상가와 월세를 노리는 상가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은 월세 노려서 투자를 하는 상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상가는 따로 있으니까 문의를 따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대신동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연대와 이대 도분 1분 거리입니다. 주변에 다양한 학군들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대 상권, 신촌 상권, 하숙촌 상권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이쪽 지역들 계속적으로 커져 나가고 집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50m 거리에 스타벅스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느 정도 입증된 상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파트 노릴 수 있는 상가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문의 주셔서 어떠한 것들에 투자를 해놔야 소액으로도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을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권 그리고 든든한 학군을 자랑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대문구 대신동에서 근린 상가로 만나봤고요. 자, 방송 보시면서 이런저런 궁금증들 생기셨을 텐데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전문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하고요. 1:1 무료 상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오늘 김원주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들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